자, 여기서 기호가 좀 많고요. 이 기호가 해석이 되셔야 되는 건데 해야 돼요.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개념할 때 이거 하잖아. 아, 도저히 함수 못하겠네. 이런 생각이 좀 드시기 때문에 실력을 좀 피하라는 건데 그래도 좀 풀 수 있는 영역에서 좀 해볼게요. 지금 여기서 540번이죠. 맞나요? 540번. 자, 여기서 보시면 이것을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 fx가 있고 함수 이거의 치역을 정의역으로 하고 집합 x를 공역으로 하는 함수 gx. 자, 이거 지금 무슨 말이지? 봐라. 함수 이거와 지금 x 이거를 정의역으로 하는 2하고 3을 정의역으로 하는 fx와 함수 이거의 치역이요. 이거의 치역을 정의역으로 하면서 x를 공역으로 하는 gx가 있는 거지. gx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죠? 자, 함수 g0f가 x에서 x로, x에서 x로의 함수가 항등함수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린 뭐 해야 돼? g0f에서 얘가 2가 될 수도 있고, 얘들아. 왜냐면 f라는 함수에 x의 값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게 2하고 3이라네. 그치? 자, 또 g0f에서 얘들아 3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네. 그런데 이게 무슨 함수래? 항등함수구나. 그러면 나오는 것도 뭐가 되고? 2가 되고 나오는 것도 3이다 이 뜻이야. 이해가 돼? 뭔 개소리를 되게 길게 하고 뭔가 좀 하라는 게 뭔지 모르겠죠. 자, x를 정의역으로 하는데 함수 이거의 x의 값에 들어가는 게 맞아. 자, 그럼 내가 2 집어 넣어볼게 얘들아. 그럼 어떻게 돼? 2a-3a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로 갈 거야. 2로 가면 3으로 가면 어떻게 되니? 여기서 3a-3a라서 0으로 가겠네. 그죠? 자, 그런데 뭐래? 2로 들어가고 G0F, 그러니까 F 이것의 Y 값을 X의 값으로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Y도 항등함수기 때문에 뭐가 돼야 돼? 나오는 것도 2가 돼야 되고요. 나오는 것도 3이어야 된다는 뜻인 거야. 괜찮을까? 들어간 게 2였잖아. 나오는 게 3이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g라고 하는 함수는 누구니까? 이거니까 이거의 x의 값에 누굴 집어넣어? 마이너스 a를 집어넣어. 자, 그럼 마이너스 a를 집어넣었더니 a의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b인데 y가 뭐라고? 2라고. 자, 밑에 것도 0 집어넣어봐. 그러면 b가 3이라고. 그러면 b가 3이었을 때 a 값 구하라는 얘기죠. 자, 이거 풀어보자. a의 제곱 마이너스 2a이고 1로 넘어가서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여기서 a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으로 a가 뭐 나와요? 1 나오죠. 한마디로 지금 a가 뭐일 때야? 1일 때 b가 뭐라는 거예요? 3이다 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걸 정의역으로 하고 하는 함수 이거와 지금 fx의 치역을 즉 정의역 2하고 3을 집어넣은 그때 y값을 정의역으로 하는 x를 정의역으로 하고 이 값을 공역으로 하는 함수 gx, 그러니까 이 y 값을 x의 값으로 하고 지금 이거를 y 값으로 하는 gx인 거야. 그런데 결국 얘가 말해줬어. 그래서 그게 뭐냐면 fx의 y 값을 x의 값으로 쓰는 합성함수라고요. 그래서 g0f, fx를 먼저 계산한 걸 이거 x의 값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fx를 먼저 계산하는 거라고. fx를 먼저 계산하고 이걸 g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게 항등함수라서 2가 들어가서 2가 나오고 3이 들어가서 3이 나와야 된다를 이렇게 길게 얘기한 거야. 이런 것들은 여러 번 읽고 쉬운 문제 측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 뜻이구나. 항등함수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를 연습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좀 이제 아셔야 되는 거. 그래서 뭐라고? 그래서 이거 더한 값은 4가 되어지겠죠? 사실 1번도 볼게요. 지금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녹화한 건 다 드릴게요. 자, 어차피 다 녹화돼 있어서. 자, 1차함수 이건데 fx에 대해서 fx 1차함수라고 돼 있어. 그럼 그냥 1차함수면 ax 플러스 b를 fx라고 그냥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라고 하는 것을 어디다가 집어넣어요? x 자리에 집어넣을 거라서 ax 플러스 b를 다시 x 자리에 집어넣은 게 이게 9x 마이너스 4다 이 뜻이야. 9x 마이너스 4다 이 뜻입니다. 자, 이거 분배를 쳐주면 a의 제곱 x 더하기 ab 더하기 b가
9x가 되고 이게 마이너스 4. 항등식이기 때문에 얘들아 x항은 x항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똑같은 거라 여기서 봤더니 얘들아 a의 제곱이 9예요. 그러면 a가 될 수 있는 건 3 또는 마이너스 3이네. 그러면 내가 a를 3으로 집어넣게 되면 9x가 되고 3을 집어넣게 되면 얘가 4b가 되어지겠네. 이게 누구랑 같아? 9x 마이너스 4. 아 b가 마이너스 1이겠구나. a가 3일 때 b가 마이너스 1 나오겠구나. 마이너스 3일 때 어떻게 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9x 마이너스 3을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2b가 되어지면서 9x 마이너스 4랑 같으려면 b가 뭐가 되어줘야 돼? 2가 되어줘야 돼. 한마디로 여기서 말하는 지금 fx가 되어지는 건 3x 마이너스 1 하나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x 플러스 2 하나 이렇게 두 가지가 fx가 되어지는 거다. 괜찮을까? 자, 그 다음에 44번 볼게요. 이런 거 다 푸셨나요? 자, 44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 정의역이 자연수 전체의 집합의 함수 f가 있는데 자 이거를 5를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그럼 얘들아 여기 n에다가 1부터 쭉 다 집어 넣어보고 어떤 규칙을 조금 찾아주셔야 되는 거야. 자 1을 집어넣어 홀수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여기서 f1 이거가 뭐가 돼? 1 들어가면 2가 되어지네. 아 2니까 여기 집어넣으면 아 결국 얘는 2구나. 자 그러면 얘가 홀수가 들어갔을 때 짝수에 또 다시 한번 들어가야 되는구나. 자 그 다음에 얘가 2면은 여기가 3이네. 지금 F1 들어갔더니 홀수 자리에 들어갔더니 얘가 2였고요. 자 여기서 F 내가 2를 집어넣었더니 여기서 2를 집어넣었더니 짝수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었더니 이거의 값은 2였어. 그래서 얘가 F2의 값은 똑같이 2네. 자 3을 집어넣어서 홀수를 집어넣었어. 3을 집어넣으면 아 여기서 F 3의 값이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4네. 짝수네. 자 그럼 다시 짝수 여기다 4를 집어넣어주고 얘가 3되네. 얘들아 내가 지금 뭘 본 거냐면 일반적으로 조금 이 식을 만들어 볼게. 내가 지금 요 4번까지는 좀 해볼까 우리? 자 내가 F 짝수 4를 집어넣었다. 4를 집어넣었다. 홀수가 나와. 홀수가 나와요. 홀수가 나오고 자 홀수가 나와서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어주고 얘가 6되나 보다. 4. 아 이거 3이네. 나 잘못 집어넣네. 4 집어넣어주면 3이죠. 그래서 얘가 3. 그러면 이것이 홀수 자리에 들어가서 3 되는 거네. 자 지금 내가 뭘 본 거냐면 얘들아 일반화 시켜볼까? 홀수가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이 홀수가 들어간 이 식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 짝수식에 들어가야 돼. 짝수. 그죠? 이 결과 홀수가 들어간 이 식이 결과적으로 짝수가 나오니까 이걸 짝수에다 집어넣어줘. 그래서 지금 맨 처음에 들어간 건 분명 홀수인데 이 홀수를 집어넣은 이때의 치역이 뭐가 돼서 짝수가 돼서 결국 그 짝수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꼴이 만들어져. 또는 홀수를 또 집어넣었다. 3을 집어넣었어. 근데 갑자기 또 짝수야. 그럼 또 짝수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여기 n의 자리에다가 결국 이 y의 값을 이 n의 자리에 다시 집어넣는 격이라고. 괜찮아? 근데 봐봐. 짝수는 지금 보니까 2를 집어넣었다? 2를 집어넣었어. 지금 이제 홀수 같은 경우에는 홀수에다 집어넣으면 무조건 짝수에 그 다음은 y 값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홀수 값을 집어넣었어. 짝수가 나오니까 이거 짝수의 y 값이니까 y의 값이 짝수니까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된다고요. 괜찮아? 짝수에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은 게 합성함수야. 자, 근데 짝수를 집어넣었어. 그럼 내가 짝수를 여기다가 2를 집어넣었더니 여기다가 2를 집어넣잖아? 그럼 얘는 또다시 짝수가 돼. 자, 2분의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치역이 다시 어디 들어가? 짝수의 함수에 들어가. 그리고 내가 4를 집어넣었는데 지금 내가 짝수여서 4를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결과적으로 홀수가 되는 거야. 여기다 4를 집어넣게 되면 얘가 3이잖아. 그래서 이게 어디도 들어가? 홀수에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네. 그죠? 그래서 2분의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이 홀수의 y의 값에 들어가서 이런 식이 또 만들어지기도 해. 그래서 지금 n이 짝수였을 때에는 그 다음에 홀수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짝수가 되기도 해서 그냥 맨 처음 들어간 이 짝수값이 짝수에도 들어갔다가
홀수에도 들어간다고. 둘 다 나올 수 있다고. 근데 맨 처음 들어간 게 홀수야. 맨 처음 들어간 애가 홀수여서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누구를 집어넣더라도 1, 3, 5, 7 이런 애를 집어넣어도 결과적으로는 어디로밖에 안 들어가? 짝수로밖에 안 들어간다고. 그래서 얘가 여기 안으로 들어가는 꼴밖에 안 나오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합성함수의 모습은 딱 이렇게 세 가지네. 홀수를 집어넣으면 무조건 짝수로 들어가. 내가 짝수를 집어넣잖아? 그럼 그 다음, 그러니까 뒤에 있는 함수에 들어갈 이 y의 값이 홀수이기도 하고 내가 짝수를 맨 처음에 집어넣는데 그때 나오는 이때 y값이 짝수이기도 하고 홀수이기도 한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들어가는 y값이 짝수에 들어가기도 하고 홀수에 들어가기도 한다고요. 괜찮아? 넌 도대체 뭘 그렇게 찢어먹는 거야? 완전히 찢어졌어. 아이고야.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F0, Fn이라고 하는 거의 모습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나올 건데 결과적으로 얘가 뭐가 되고 싶어? 5가 되고 싶어. 그죠? 자, 그러면 이쪽으로 보내져서 2분의 n 플러스 1이 뭐가 되고 4가 되고 2가 이쪽으로 곱해주면 n 플러스 1이 8이어서 n이 뭐가 되어져? 7이 되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n에 7을 집어넣는 경우에 그 y값으로 F0, F가 5가 나오기도 하고요. 자, 또는 얘가 5일 수도 있고 얘가 5인 경우에 n 값이죠. 자, 이쪽으로 보내주면 자, 이거 계산해 볼게요. 4분의 n 이거 더하기 얘는 2분의 1이어서 2분의 1 이게 4가 되죠. 이거 이쪽으로 보내서 자, 그러면 2분의 8이니까 2분의 7이다. 얘가 2분의 7인가? 자, 근데 얘가 4분의 n이야. 4분의 14 되겠다. n은 14 나오네요. 자, 얘가 2니까 이쪽으로 보내주면 3밖에 안 남네. 2분의 n이 이거 빼줘서 3되나? 그러면 n이 뭐 돼요? 6되네요. 자, 결과적으로 내가 이게 짝수를 넣든 홀수를 넣든 어떤 경우가 나오냐 했더니 홀수를 집어넣으면 무조건 그 다음에 짝수 자리에 집어넣어야 돼서 이거의 y값을 여기다 집어넣이지 하나 얘가 만약에 홀수를 집어넣게 되면 얘는 짝수를 집어넣게 되면 여기다가 넣은 이때 y값이 짝수가 되기도 하고 홀수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 y의 값을 짝수에 한번 홀수에 한번 집어넣는 경우가 다야. 근데 그때 y값이 5가 되길 바래. 그럼 그때 나올 수 있는 n들은 7이거나 14거나 6이더라. 그러면 총 27 되겠죠. 괜찮으세요? 자, 개념도 풀어. 자, 그 다음에 자, 45번 볼게요. 자, 45번에 보면 세 집합 이거가 있는데 x에서 y 자, 지금 여기서 x가 1, 2, 3이고요. x에서 y에서 z로 갈 건데 여기가 3, 4, 5고요. 자, 여기가 5, 6, 7, 9 이렇게 되어져 있나 봐요. 자, 그런데 f라고 하는 함수는 뭐래요? f라고 하는 함수는 x에서 y에서 g로 간다. y에서 g로 간다. 이거가 모두 1대1 대응이고 자, 그럼 1 했던 게 F1 했던 게 잠깐 희설아 모르겠지? 너 좀 있으면 가. 내가 이따 만약에 혹시 들어오라 그러면 들어와. 내가 근데 계속 이 수업을 할 것 같아서 혹시 너 너무 답답할 것 같아서. 자, F1일 때 X의 값이 1이면 Y가 3이죠. 자, 그 다음에 G5일 때가 6이에요. G5일 때가 6이야. 자, 근데 모두 다 1대1 대응이야.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여기서 내가 F3의 값이 뭐이길래 이 값이 뭐길래 이따 내가 부르면 와도 돼. 오자. 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보자. 내가 5로 가야 되는데 5로 가야 돼. 5로 갈 수 있는 건 3이거나 4예요. 5로 갈 수 있는 건 3이거나 4거든. 3이거나 4야. 자, 그러면 얘가 G4일 수도 있고 G3일 수도 있다는 거네. 자, 그러면 이제 둘 다 염두에 두고 그럼 그 얘기는 F3이라고 하는 애가 뭐라는 거야? 4거나 F3이라고 하는 애가 3이라는 거잖아. 그죠? 자, 근데 F3이라고 하는 애가 3이거나 F3이라는 애가 3이 되어지면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어. 이렇게 되면 이건 1대1 대응이 아니잖아. 그지? F3이라고 하는 이 가운데 들어있는 숫자 F3이 3이 되어버리면 얘는 3이 1대1 대응이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절대로 3 쪽으로 갈 수가 없네. 그러면 무조건 F3은 어디로 가야 돼? 4로 가야죠.
그리고 나머지 2는 5로 가야겠네. 자, F3이 그래서 4여서 결과적으로 얘가 어디로 가? 5로 간다는 거네. 5로 간다는 거야. 그럼 3은 이렇게 간다는 거네. 그죠? 1대1 대응이라서 이래요. 자, 그러면 F1의 값 좀 봅시다. F1의 값. 자, 여기서 F1의 값. F1의 값이라고 하는 건 F1의 값이라고 하는 건 지금 GF1의 값. 지금 여기서 F1의 값이 뭐라고? 3이네. 그럼 G3의 값이 뭐라고? 7. 이렇게 되네. 괜찮으세요? 자, 그래서 7 나오겠죠. 저 그림을 꼭 그려보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6번 볼게요. 자, 두함수 이거가 이걸 만족시킬 때가 도대체 어떤 조건인지 봅시다. G가 F라는 함수에 들어갈 때에는 여기서 3x 플러스 4가 될 거고, 자, F라는 함수가 G 안에 들어갈 때는 3에다가 마이너스 ax 플러스 b요. 이거 플러스 4요.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동류항은 동류항끼리 같아서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3ax, 자, 이건 b여가지고 3b 플러스 4 이렇게. 자, x항은 x항끼리 같은 거고 지금 여기서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서로 같아서 이렇게 돼야겠다. 아, 이게 성립할 때구나. 그죠? 잠깐만, 뭐가 이거 왜 b예요? b네요. 맞네요. 그죠? f라는 함수가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 맞고 이거라는 함수가 여기다 b 안 썼구나. 뭐가 없다 했어. b. 자, 그죠? 여기가 b. 여기가 b가 돼야 돼. 그래서 지금 플러스 b가 여기가 b가 나와야겠네. 자, 다시 한번. 내가 이거 식 쓰는데 이거 b를 안 썼거든요. 여기 x 자리에다가 이거에 y 값 넣을 때 b를 안 썼죠. 그래서 뭐가 하나 빠진 듯 했어. 자, 이거 마이너스 4a고 플러스 b죠. 마이너스 3ax고 플러스 3b 플러스 4 이렇게 되는데 이건 어차피 x항은 x항끼리 서로 같은 거고 여기서 같다라고 이거를 만족시킬 때 그 조건이 바로 되는 게 뭐냐면 이게 플러스 b고 3b 플러스 4다. 일로 보내주면 이 b가 되어지고 자, 이거 이쪽으로 볼까?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 2로 다 나눠볼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요. 자, b의 자리에다가 내가 이걸 집어넣을 수 있어. 한마디로 fx에서 지금 마이너스 ax, b 자리에다가 뭐라고?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fx를 쓸 수가 있다고요. 내가 이거 왜 이렇게 써? 여기 밑에 보니까 fx의 그래프는 a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이 나와. 그 얘기는 fx가 a 값에 관계없을 수 있도록 우리 a가 들어가는 식으로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a 값에 관계없다는 얘기는 여기서 a에 대해서 묶어주실 수 있죠. 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라고요. 자, 근데 이게 a 값에 관계없이 m, n을 항상 지나가. 자, 이거 이꼴 0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항상. 그래가지고 잠깐 이거 마이너스 y겠죠. 이게 지금 y거든요. 다 이쪽으로 보내가지고 a가 들어간 식과 a가 없는 식으로 놓고 우리 뭐 하는 거야? 이게 a가 있는 식과 a가 없는 식으로 놓고서 이꼴 0으로 만드시는 거죠. a에 대해서 묶으신 거. 이게 a 값에 관계없이죠. 자, 그러면 a에 대해서 묶어준 게 지금 이거고 이거야. 자, 그럼 뭐를 지나야 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지나야 된다. 그죠? 그래서 점 누구를 항상 지난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요. 마이너스 4 되나봐요. 괜찮으세요? 자, 그래서 지금 이거를 만족시키는 해보면 여기서 이제 b에 대해서 정리가 된 걸 여기 있는 f라는 식의 이 y 절편에다가 대신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마이너스 2,2여서 마이너스 2여서 마이너스 4다. 자, 그 다음에 다른 거는 괜찮으세요? 내가 지금 유리함수를 들어가야 되는데 얘를 할까 말까? 일단은 해볼 만한 애들이긴 합니다. 지금은 이거는. 자, 일단 유리함수 넘어갈게요. 자, 일단 우리가 이제 그 월수금 안에 얘네들을 다 끝을 내야 되거든요. 자, 지금 역함수가 다 안 끝나가지고 유리함수가 하루 반, 무리함수가 하루 반 걸려서 우리 오늘 유리함수 그래도 한 중간 정도까지는 해야 돼요. 만약에 그 라이트쌤도 질문은 해야 되니까 만약에 그걸 다 못하면 무리함수 하나는 그냥 남길게요. 혹시라도 선생님이 대방점에서 그 하실 때 혹시라도 그 무리함수 처음부터 나가시는 게 훨씬 낫지 뭐 중간부터 나가시면 좀 애매하니까
그래도 라이트 쌤 그 풀어서 질문도 하셔야 되니까요. 자, 얘들아, 우리 역함수 좀 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역함수 어디까지 했냐면 239쪽까지 한 것 같아요. 맞아요? 239쪽 풀려있어? 안 풀려있어? 풀려있어? 안 풀려있어? 자, 238쪽 안 풀려있니? 어디까지 했어? 너 몇 쪽이야? 38부터 해야겠다. 자, 얘들아, 38부터 할게요. 나 그 37쪽은 채점했나요? 했어? 채점했어? 오케이. 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우리 역함수에 대해서 한 번만 다시 설명할게요. 자, 역함수라는 개념 자체가 뭐다? x고 여기가 y일 때, 자, y는 x라고 하는 식에 대한 대칭이에요. 대칭.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가 지나가는 게 1,0이고 얘가 지나가는 게 0,-2라고 친다면 여기에 대한 역함수는 y는 x라는 그 그래프에 대한 대칭이기 때문에 1,0에 대한 대칭으로 0,1을 지나가고요. 자, 여기도 마이너스 2,-0을 지나는 이런 그래프가 돼요. 태희가 너 나가서 질문하면서 해. 너 생 개념 연산이랑 일단 개념분 먼저 해. 알겠지? 질문하면서 해. 알겠지? 너 혼자 조기쌤 앞으로 바로 가. 네. 자, 이렇게 돼야 돼요. 역함수는. 자, 그러나 우리가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 뭐였냐면 역함수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1대1 대응일 조건이 1대1 대응이어야 우리가 역함수가 되어진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가 이렇게 이차함수고 y는 x에 대해 대칭이라고 친다면 여기서 이게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절대로 얘는 함수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의 x에 대해서 y 값이 몇 개여서 두 개이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역함수가 생길 조건은 1대1 대응이라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역함수가 그래서 단조 지능, 단조 감소인데 우리가 그럼 1대1 대응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그때 얘기했던 거 한번 다시 해볼까? 기울기의 곱이 뭐라 그랬지? 기울기가 단조 감소면 단조 감소로, 단조 증가면 증가로 가기 때문에 몇 개의 그래프가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기울기의 곱이, 그러니까 기울기의 부호가 다 같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 알겠니? 다 거짓말이야. 나중에 딴 얘기 할 건데 기울기의 곱이 같다는 생각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뭐 내가 기울기의 곱은 양수야 라고 하는 건 이게 지금 그래프가 보통 두 개 그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기울기가 모두 양수면 양수, 음수면 음수 다라는 거지. 기울기의 곱이 항상 양수는 아니죠. 왜냐면 기울 만약에 세 개면 어쩔 거야? 음수는 음수인데. 그렇지? 그러니까 아니야. 기울기의 곱이 우리가 양수라는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래프를 몇 개 그릴 때야? 두 개 그릴 때야? 두 개 그릴 때야. 그래서 기울기의 방향이 같다라는 겁니다. 1대1 대응일 조건 자체가. 그리고 여기서 이 점을 공유합니다. 자, 이 그래프나 이 그래프가 만나는 이때의 점을 이 그래프에 대입할 때나 이 그래프에 대입할 때는 x, y가 동일하다. 그죠? 자, 그래서 1대1 대응함수여야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번 그거를 역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자, 2x-1의 그 그래프의 역함수는 x하고 y 자리를 바꾸어서 만들어주세요. 자, 어떻게 만드냐면 x는 2y-1로 이렇게 x하고 y 자리를 바꾸시면 되는 거고 우리가 아까 전에 1,0을 이렇게 뒤집어 깐 게 얘였잖아. 그치? 똑같이?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이거 만약에 이 그래프를 fx라고 한다면 f 인버스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x와 y가 자리가 바뀐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f2를 때 3이다 라고 했는데 f 인버스 입장에서는 얘를 어떻게 해줘야 돼? x하고 y 자리를 바꾸어준 3,2라고 해줘야 되는 거야. 이해가 돼? 왜냐면 우리 인버스라는 역함수는 x하고 y를 어떻게 한다고? 자리를 바꾸는 거라고.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버스다 그러면 여기 있는 x의 값을 원함수의 y 자리에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인버스라는 말이 나와주면 y 값을 x 자리에다가 놓으셔야 된다는 거. 이게 포인트야. 그리고 실제 식도 이렇게 x하고 y 자리를 바꾸지만 항상 그래프는 y빈이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x 플러스 1 나누기 2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두 그래프가 있잖아. 만나. 자, 이렇게 만나. 어디서 만날까? y는 x 위에서 만나요. 역함수와 원함수. 자, 어떤 게 원함수?
원함수냐 모르겠는데 이게 원함수라고 치고 이게 역함수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역함수하고 원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되기 때문에 만날 때에도 어디서 만나냐면 y는 x 위에서 만나게 돼 있습니다. 자, 접하더라도 어디서 접하는 거야? 자, 얘네들이 접하더라도 정확히 대칭이 되기 때문에 y는 x 위에서 접하고요. 만나더라도 y는 x 위에서 만나는 거야. 그러면 굳이 내가 얘하고 역함수가 서로 만난다라는 얘기를 할 때 굳이 역함수를 구해가지고 만난다고 할 필요 없이 그냥 y는 x하고 원함수 또는 y는 x하고 역함수가 만나는 그때의 점을 찾아도 되겠죠. 되세요? 어차피 만나는 게 어디니까 y는 x니까 굳이 이걸 역함수를 막 굳이 찾아가지고 할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역함수하고 y는 x라는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 y는 x하고 fx가 만나는 교점을 찾아서 그때 두 그래프 원함수하고 역함수가 만나는 교점을 찾으셔도 된다. 여기서 다 배우셨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fx 원함수예요. 이거는 인버스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걸 원함수에 넣는다라고 한다면 인버스의 y의 값이 원함수의 x의 값이고 얘의 x의 값이 얘의 y의 값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다가 넣을 때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여기가 2일 때 7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럼 마이너스 3a 더하기 b가 뭐 되고 마이너스 3 되고 여기서 2a 더하기 b가 뭐 되고 7 되고가 돼야 된다. 자, 마이너스 해주시게 되면은 얘가 5a가 되고요. 자, 얘가 10 되기 때문에 a가 2고, 자, a가 2고 b가 3이다 라는 거야. 자, 따라서 fx의 그래프는 2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인버스의 x의 값이 원함수의 y 값으로 쓰이고 인버스의 y의 값이 원함수의 x의 값으로 쓰인다는 걸 기억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원함수 입장에서는 x의 값이 0일 때 y가 2라는 거. 그래서 y절편이 일단 2라는 걸 알려줬네. 자, 그럼 f0이요? 0이 뭔데? 이거 그러면 f인데 2였을 때 3이란 뜻이구나. 자, 그러면 여기다가 2를 집어넣은 자, 2a 플러스 2가 뭐라는 거야? 3이죠? 그럼 a가 뭐다? 2분의 1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fx의 그래프는 2분의 1x 플러스 2가 되어진다. 그럼 이때 6을 구해라 라고 하면 5겠죠. f6은 그래서 5가 되어지겠다. 자, 밑에 것 좀 풀어보실게요. 자, 시간을 조금 많이 안 드릴게요. 좀 지루한 감이 있어서 자, 졸리신 분들은 좀 이제 뭐 좀 씹으세요. 껌 좀 씹으세요.
같이 풀고 싶은 거? 아직 못하신 분? 네. 잘하고 계세요. 네네. 자. 자, 아직 못하신 분 없죠? 자, 여기서 같이 풀고 싶은 것 좀 말해보세요. 없으세요? 오케이. 자, 그럼 다음으로 좀 넘어갈게요. 이따가 채점하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자, 지금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에요. 자,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뭐라 그랬니? 여기 있는 기울기와 여기 있는 기울기가 단조 증가면 증가가 돼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기울기가 같은 부호를 띄어야 되기 때문에 1-k가 부호가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된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2로 나누더라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아요. 자, K를 이렇게 두고 이게 바로 이 K의 조건이 되어지겠죠. 실수 K 값의 범위는 이 앞에 있는 1 이상에다가 이 그래프를 그려주고 1 미만에다가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둘의 부호가 어때야 돼? 같은 방향. 단조 증가면 증가, 단조 감소면 감소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K의 부호가 이제 이렇게 범위가 이렇게 되어진다. 드디어 얘의 부호가 뭐여야 된다는 거야? 양수여야 된다는 거야. 괜찮아? 자,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은 1대1 대응이 돼야 되고 1대1 대응이 될 조건은 단조 증가면 단조 증가, 단조 감소면 단조 감소. 근데 얘가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로 증가니까 얘도 증가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라고 말하냐면 기울기의 곱이 양수다 이렇게 말해요. 하지만 얘를 그냥 따라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부호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밑에 거 한번 풀어보세요. 자, 같이 풀고 싶은 거 내비두시고 또부터 푸시면 돼요. 그거 없으면 말해줘. 해줄게. 있어요? 자, 아직 못하신 분. 자, 같이 하고 싶은 번호 좀 말해줄래요? 60번.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되는 수인데 이거 역함수가 존재하는 여기야. 그럼 봐봐. 절대값이 나올 땐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뭘 뜻하는 거죠? 항상 절대값이 나오면 얘가 0이 되어지는 x의 값을 기준으로 한 번은 얘보다 큰 거, 한 번은 얘보다 작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fx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기울기가 중요한 거야. 그러면 이거라는 1차함수죠. 자, 여기서 얘가 이거보다 작아. 그러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여기서 보시면 기울기가 뭐라는 거예요? 기울기의 곱이 서로 양수. 얘하고 얘의 부호가 서로 같다는 거니까 여기 있는 a 플러스 1과 a 마이너스 1의 부호가 같은 단조 증가, 단조 감소가 돼야 된다.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두 기울기가 양수면 양수, 음수면 음수여야 된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두 개가 나왔을 때는 양수다. 그죠? 자, 이거의 범위 어떻게 구하더라? 우리 2차 부등식이에요. 그러면 2차 부등식이 이렇게 있었을 때 뭐 하셔야 돼? 얘가 숫자보다 클 때는 작은 거보다는 작고 큰 거보다는 컸던 거 혹시 기억날까요? 최고창의 개수가 이미 양수이기 때문에 굳이 얘를 풀러가지고 부등호 방향을 바꿔가면서 이럴 필요가 없는 거야. 이 상태로 그냥 이미 인수분해가 완료가 된 거기 때문에 그냥 곧바로 범위를 구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다. 자, 제가 왜 둘 다 근데 같은 방향? 큰 거보다 큰 건데 왜? 큰 거보다 큰 방향. 그죠?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 이렇게. 자, 그래서 필수예제 16번에 보시면 얘가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함수 이거의 역함수 어떻게 만든다고? 자, y는 2분의 1 x 플러스 a라고 하는 거에 역함수 어떻게 구한다고요? 2분의 1 ya는 x 이렇게 x하고 y제를 바꿔라. 근데 다만 우리는 함수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하는 거야? y는이라고 해서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2x고 y 이거가 2a죠. 자, y는 어떻게 돼? 2x 마이너스 2a가 되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의 역함수가 이거야. 자, 이거의 역함수가 이거라고. 따라서 b가 2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a가 1 되어지겠고 b가 2 되어지겠다. 이렇게. 그러면 1 더하기 2니까 3이겠지. 자, 61번부터 3번까지 좀 풀어보실게요. 못하신 분? 자, 같이 풀고 싶은 번호 좀 말해주세요.
없으세요? 오, 좋아요. 자, 이제 본론입니다. 여기서부터가 본론인데, 자, 얘들아, 봐봐. 우리가 합성함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역함수는요, 합성함수 성립이 됩니다. 합성함수의 교환법칙이 성립해요. 누구랑? 원함수와 역함수의 합성함수는 언제나 교환법칙이 성립해요. 그 이유는 자, 어떻게 하더라도 뭐가 나와? 항등함수야. 내가 역함수 공 F, 그러니까 원함수하고 역함수의 위치에 상관없이 얘네들이 합성함수를 이뤄주면 x가 들어갔을 때 x가 나오고 y가 들어갔을 때 y가 나오는 항등함수가 되어져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봐봐. 어떤 항등함수가 공 F라고 합성함수를 만들잖아? 그러면 i는 마치 행렬의 단위행렬이나 1과 같은 존재여서 얘는 무시치셔도 돼요. 그러다 보니 자, 예를 들어 이런 게 나왔어. 우리 이거 어떻게 하더라? 자, 역함수를 분배쳐주면 뒤쪽으로 이동을 해요. 위치 이동을 합니다. 다시 합성함수를 역함수 쳐주게 되면 이거 전체에서 앞에 있는 애가 뒤로 가고 뒤에 있는 애가 앞으로 나와요. 차례대로 3개짜리면요. 뭐 A0, B0, C 이거의 역함수잖아. C 역함수공, B 역함수공, A 역함수로 자리를 차례대로 뒤쪽부터 채우시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F, 자, 얘들아, 우리 합성함수에서 또 뭐라고 했냐면 결합법칙은 상관이 없다라 그랬어. 우리가 결합법칙 상관없다라는 게 이렇게 묶고서 합성함수를 하건 이렇게 묶고서 합성함수를 하건 결과가 똑같아. 결합법칙은 합성함수에서 늘 성립해. 그래서 앞에 거 합성함수를 하고 뒤에 걸 하건 뒤에 거 합성함수를 하고 앞에 거 합성함수를 하건 똑같아. 결과가. 그러다 보니 자, 얘네를 쭉 풀어놓고 역함수를 먼저 풀어줬어. 자, 앞에 F가 있었어. 이게 이렇게 묶이건 결과가 동일하다고. 이해가 돼?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건 어떻게 돼? 원함수, 역함수라서 항등함수 공 G 역함수가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건 G 역함수 이건 거야. 괜찮니? 괜찮아? 되게 중요한 얘기를 떠들었거든. 자, 지금 여기서 역함수를 풀 때 위치가 바뀐다라는 거, 그리고 합성함수는 결합법칙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한 거나 뒤에 걸 묶어준 거나 앞에 걸 묶어준 거나 그 결과가 똑같고, 원함수하고 그 원함수의 역함수는 무조건 합성함수를 쳤을 때 뭐가 된다? 교환법칙도 성립이 되고요. 얘는 무조건 항등함수가 되기 때문에 어떤 항등함수에다가 다른 함수의 역함수든 뭐 그냥 함수든지 간에 어쨌든 얘는 1과 같은 존재여서 우리는 이거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된다. 자, 따라서 G-1 이거 역함수 G 인버스 마이너스 이 값을 구하시면 돼. 자, 여긴 원함수죠. X의 값 R이고 원함수에선 Y 값 5로 집어넣고 푸시면 돼요. 이때의 X가 이때 Y라는 거죠. 이쪽으로 마이너스 6이고 마이너스 2X여서 이때는 3이겠다. 자, 얘 인버스 하시면 자, 그 위치가 바뀌고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럼 G의 Y 값에다가 2라고 집어넣으시면 되죠.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얘가 이거의 Y 값이 1이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의 X의 값이지만 여기서 Y 자리에다 집어넣고 얘가 2가 되겠고 3X 이때 X의 값이 인버스의 Y의 값으로 쓸 거니까 3분의 2면 되겠죠. 괜찮아? 자, 이게 다예요. 자, 밑에 거 좀 풀어보실게요.
자, 못하신 분? 오케이. 하세요. 시간 드릴 거예요. 자, 못하신 분? 자, 같이 하고 싶은 거 좀 말해보실래요? 없으세요? 다 하신 거죠? 자, 여러분들 이런 거 보실 때 있잖아. F 인버스공 G 인버스로 이렇게 바뀌죠. 근데 뒤에 뭐가 있어? F 이거 사라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만 계산하시면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방법 없을까요 하시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G 인버스 이렇게 나오죠? F 나오죠? 자, 여기 뒤에다가 F 인버스 이렇게 치시면 반드시 뭐 하셔야 되는 거냐면, 여기다가도 F를 쓰셔야 되는데, 그걸 쓰는 게 아니네. 자, 여기도 분명 어떤 연산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F 친 것처럼 이거의 앞자리에 F 치셔도 돼요. 그래서 나중에 연산 나오시면 지우는 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노리고 하라는 거냐면 F0G를 먼저 구해서 이거의 인버스를 쓰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거는. 그죠? 이거 지금 잘못 썼죠? G0F 인버스예요. 자, 이걸 먼저 구해서 이거 인버스라고 놓고 이거 계산한 걸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라고 뭐 하는 건데. 자, 그 다음 거 보실게요. 자, 이제 본론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진짜 본론인데 이거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거든요. 어려워서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 그 개념을 이해하냐는 거죠. 자, 일단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하실 일은 y는 x를 먼저 이용하시는 거야. 자, y는 x 자리에서 얘가 a면 얘도 뭐예요? a고요. 자, 얘가 b면 y는 x이기 때문에 얘도 b고요. 얘가 c면 y는 x를 따라서 얘도 c고 d를 따라서 얘도 d예요. y는 x를 이용한 거라는 거. 자, 이 상태인데 얘가 뭐래? 자, f 인버스 공 f 인버스 a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인버스라는 건 원함수. 여기서 원함수 나온 거 보이죠? 자, 따라서 이때의 x의 값은 원함수의 y의 값. 자, y가 a였을 때의 이 원함수를 지나는 이때의 x의 값을 b를 이때의 y 값으로 쓰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도 인버스이기 때문에 원함수의 y값이 b일 때, 원함수의 y값이 b일 때의 x의 값이 얘의 y값이 되어지겠죠. 그죠? 요게 x지만, 원함수의 x지만, 인버스에서는 y값으로 쓰이는 거. 그래서 c가 될 거다. 자, 그래서 여기 밑에 것 좀 풀어보실게요.
자, 못하신 분? 좀 더 시간을 드릴까요? 같이 하고 싶은 거. 7번하고 8번 중에 같이 풀고 싶은 거. 괜찮으세요? 오. 자, 이제 진짜 본론을 말할게요. 자, 이제 이게 딱 두 가지 나와요. 저 앞에 있는 문제랑 지금 방금 푸신 거 있죠? 그거하고 얘하고 이거 딱 두 개 나옵니다. 역함수에서. 다른 것들은 그럼 안 나오나요? 하시면 거의 안 나오고 얘하고 아까 걔만 나오는데. 자, 보시면 이거의 역함수라고 돼 있죠. 역함수라고 할 때 F하고 이거의 그래프의 교점이란 얘기가 나와.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어디서 만난다? 어차피 y는 x에서 만나기 때문에 그 교점은 x하고 y의 그 좌표가 똑같을 수밖에 없고, 왜냐면 이 위에서 만나기 때문에. 자, 이거의 역함수라고 하면 이렇다고요. 내가 지금 x절편 y절편을 이용해서 얘를 한번 그려볼게.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0이 되어져서 이런 그래프인데, 지금 내가 y는 x에 대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0,10이라고 하는 걸 여기서 10,0점을 지나고요.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0,0이라는 걸 0, 마이너스 3분의 10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너무 오버스러울 것 같은데.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이거하고 이거의 두 함수가 결국에 얘들아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만나요. 어디서 만나냐면 y는 x 위에서 만나요. 괜찮으세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거의 역함수를 구할 일이 아니라, 역함수를 구하지 말고 이거라는 원함수하고 어차피 이게 만나는 그때 이 점이 역함수와 원함수가 만나는 교점이기 때문에, 자, y는 3x 플러스 10이라고 하는 그래프와 y는 x라는 그래프의 교점을 찾아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자, 3x 더하기 10이 x가 되어지고 2x가 마이너스 10이어서 x는 마이너스 5.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점을 지나면 되겠죠. 교점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고 0,0점으로부터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여서 5 루트 2가 되겠죠. 0에서 이거 뺀 거의 제곱, 0에서 이거 마이너스 5 뺀 거의 제곱을 해서 더해서 루트 5 씌운 거. 자, 그래서 밑에 거 한번 풀어보실게요.
자, 못하신 분? 같이 풀고 싶은 것 좀 얘기해 보실게요. 70번. 70번 봅시다. 함수 이거에 대해서. 자, 지금 이거에 대해서라는 게 뭘까? 단조 증가, 단조 감소의 구간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여기가 x고 여기가 y일 때 2,1을 꼭지점으로 하면서 아래로 블록이면서 4를 y 절편으로 가는 이런 그래프지만, 우리가 역함수를 갖기 위해서는 단조 증가 또는 단조 감소 구간이거나 증가 구간에서만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상 어느 구간은 볼 필요가 없냐면 이 구간은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단조 증가 구간입니다. 얘가 지금 역함수의 그래프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y는 x가 2,1을 지나는 거 보이죠?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자, 얘가 이거라는 그래프는 여전히 얘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두 개에서 만날 때, 자, 이때의 교점이야. 우리가 원래의 그래프가 따라라라 이렇게 있었잖아. 그래서 이거하고 얘가 만나는, 자, 만난다고 하면은 x-2의 제곱 플러스 2는 x라고 이렇게 2차 방정식과 이차함수 관계에 따라서, 자, 연립방정식의 대입법으로 y가 y랑 똑같다 이렇게 두시면 되죠. 자, 다 같이 2를 곱할게요. 아, 이거 4. 다 같이 2를 곱했어. 자, 그래서 이거 이쪽으로 넘어와서 6x고 이렇게 될 거다. 그 얘기는 x가 2,2 하나 있는 거는 눈에 보이죠? 따라라라 여기가 4,4인 것도 있다라는 거죠. 괜찮을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그래서 4에서 6 뺀 거의 제곱, 4에서 6 뺀 거의 제곱, 4에서 6 뺀 거의 제곱을 더해서 2루트 2가 되면 될 거예요. 자, 내가 지금부터 답을 좀 부를 거거든요. 자, 238페이지부터 답을 부를게요. 자, 본인 것만 아니면 됩니다. 바꿔주시고요. 다시 한번 내가 질문 있는 거 좀 확인할게요. 채점하고 나서. 자, 좀 바꿔주세요. 자기 것만 아니면 됩니다. 바꾸세요. 네. 자기 것만 아니면 돼. 바꿔. 동그라미 예쁘게 해주시고, 앞뒤로 바꾸고, 영어로 바꾸고. 자, 해볼게요. 555번에 마이너스 1, 56번에 마이너스 5, 57번에 마이너스 1, 58번에 1, 59번에 3, 60번에 A는 마이너스 1 미만 또는 1초가, 마이너스 1 미만 1초가. 못 들으신 거 말해주세요. 자, 561번에 마이너스 18, 62번에 마이너스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1, 63번에 A는 2분의 1, B는 마이너스 2분의 5, 64번에 12, 65번에 A가 마이너스 2, B가 마이너스 3, 66번에 1, 67번에 X5요. 68번에 B, 69번에 4, 70번에 2루트 2. 자, 38쪽부터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 채점하신 거 바탕으로 질문해 볼게요. 자, 38쪽 질문, 39쪽 질문, 40쪽 질문, 41쪽, 59번, 57번, 57, 59번 볼게요.
자, 57번 먼저 보시면 함수 fx에 대해서 이거일 때, 자 얘들아 이거 뭐 할래? 우리 사실상 있잖아. 여기를 조금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했더라? 2x 플러스 3을 이렇게 치환했죠. 그래서 여기를 간단하게 하는 대신에 x 자리에 이쪽으로 보내서 t-3 나누기 2로다가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자 마이너스 3 곱하기 x 자리에 2분의 t-3이요. 이거 플러스 4.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3t 플러스 3, 3은 9 플러스 4가 되게끔 2분의 마이너스 3t 2분의 8이니까 2분의 17 이렇게.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고쳐준 게 2분의 마이너스 3t 플러스 17이다 이렇게 고치면 됐었죠. 자 여기를 조금 간단하게 해주는 대신에 여기다가 집어넣고서 뭐를 x는이라고 고친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주고서 우리가 얘를 조금 복잡하게 만든다. 자 그러면 여기 자리에다가 이제 누굴 집어넣으면 돼? t 자리에 7을 집어넣으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7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1이어서 마이너스 4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2라는 거지. 자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얘가 y 값이 될 거기 때문에 거꾸로 이거의 x의 값이 이거의 y 값이 되면 되잖아. 그래서 이거 이꼴 뭐라고 푸시면 되는 거야? 7이라고 푸시면 되죠. 이거 이꼴 7이라고 푸시면 되죠. 이거 이꼴 7이라고 풀어주면 7이 14가 되겠고 넘어와서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t여서 얘는 1 되어지겠죠. 그러면 이거의 값은 마이너스 1 될 겁니다. 괜찮아? 여기를 간단하게 해주는 방법이 얘를 t라고 고치고 x에 고친 것을 x에 대해 고친 걸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여기를 간단하게 여기를 조금 복잡하게 만드는 거였다. 괜찮아? 자, 그 다음 59번 좀 볼게요. 자, 59번에 봤더니 집합 x가 지금 이거의 범위고 y가 이거의 범위인데 이거의 역함수가 존재할 때 자 그러면 이거의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1대1 대응함수가 된다는 거잖아. 그런데 a가 양수네. 그럼 양수의 특징은 뭐예요? 작은 x의 값에 대해 작은 y, 큰 x에 대해서 큰 y를 대입하는 거기 때문에 1대1 대응이면 모든 치역과 공역이 똑같아서 정의역 0이 들어갈 때 b가 성립하고 a가 들어갈 때 5가 성립하더라. 괜찮아? 자, x, y가 작은 것일 때 작은 y, 큰 x일 때 큰 y가 성립이 되어져서 여기가 0일 때 b가 되어지니까 여기서 b 값은요 2겠고 a, 5여서 a가 1 되어지겠죠. 그럼 더해져서 3이겠다 이렇게 되세요. 자, 다른 거. 자, 40쪽, 41쪽, 42쪽, 43쪽. 자, 없으시면 44, 5는 44, 5, 6은 이거 실력업은 풀지 마세요. 자, 44, 5는 숙제로 해갖고 오실 거고 유리함수 좀 볼게요. 자, 우리 유리식이라고 지금 나오는데 유리식이라고 하는 게 얘들아 조금 계산이 진짜 짜증이 나요. 지금 유리식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동안 배웠습니다. 사실 분수식이라고 하는 거가 다항식 두 개를 합쳐서 유리식이라고 하지만 즉 지금 여기 분모에 숫자로만 분모가 이루어진 애들이 있고요. 분모에도 문자가 있는 애들이 있어. 근데 우리가 분모에 문자가 들어가잖아? 그럼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분모가 절대로 우리가 0일 수 없다는 거 아시죠? 근데 분모에 만약에 이렇게 문자가 들어가. 그래서 혹여라도 x가 마이너스 1의 값에서는 얘들아 분모가 0이 돼버리죠. 그렇게 돼버리면 0분의 1로 무한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래 이렇게 문자가 분모에 내려가는 식은 원래 우리 중학교 때까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따로 배우시는 거예요. 유리식이라고 따로 배우는데 이렇게 분모가 숫자로 이루어진 걸 다항식이라고 부르고 분모에 문자가 같이 들어가 있는 식을 분수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배우는 유리함수라는 건 분수식을 함수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수식이 이렇게 나와주면 반드시 뭐를 해주셔야 되면 첫째, 분모에 분모 분자에 똑같은 식을 약분치실 거예요. 똑같은 식을 약분치실 수 있도록 분모 분자를 인수분해하신 다음에 똑같은 인수끼리 먼저 약분을 쳐서 기약 분수로 만들어 놓으시고 분자의 차수가 만약에 크다면 예를 들어 크거나 분자의 차수가 크거나 같을 때 차수가
서로 같을 때 이거를 우리가 대분수 만들듯이 얘들아 대분수 어떻게 만들어? 최고차만 없애버리겠다고 생각하고 몫을 정해라. x-1이야. 이거 빼기 해줘.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걸 뺐더니 2 나오죠? 자 이걸 뭐라 그래? 1과 x-1분의 2라고 고치는 거야. 자 이게 뭐 한 거야? 대분수 고치는 방식이죠. 분모 분자의 차수가 분자가 크거나 같을 때 우리는 대분수로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뭐를 분자의 차수가 가장 작아지도록 만드셔야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기 용이한 표준형이 만들어져. 그리고 사실은 뭐 졸라 어려워 이런 식이 아니라 이건 사실 어떤 식이냐면 x분의 1이 뭐였죠? 우리 반비례식이라고 배우셨죠? 그래서 반비례식의 평행이동식이에요. 평행이동식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뭐였더라? 1 플러스 x 마이너스 1분의 2였나? 자 이거라고 하는 걸 내가 해석해 볼게. y는 x분의 2라고 하는 식을 x축 방향으로 1만큼 부반대로 쓴다 그랬죠? 그리고 이것도 평행 이동을 이쪽 y쪽에다가 원래 써서 마이너스 1이라고 썼었어야 되는데 우린 다만 모든 함수는 y는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플러스 1로 표기가 된 거거든. 그래서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x분의 2라는 반비례식을 평행 이동한 게 분수식, 유리식이야. 괜찮아? 평행 이동한 겁니다. 누구를요? 반비례식이요. 그럼 얘도 뭘까? 매끄러운 쌍곡선이야. 쌍곡선. 그래서 그냥 유리함수 이런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반비례 그냥 평행 이동한 거. 반비례 평행 이동한 거야. 별거 아니야. 다 배웠어. 끝이야. 그래서 다만 우리가 반비례식은요. 자 y는 x분의 2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얘네가 안 배운 건 점근선의 개념밖에 없어요. 점근선을 중심으로 매끄러운 쌍곡선이거든요. 그런데 얘는 0,0을 점근선으로 갖는 거고 얘네들은 점근선이 1,1이에요. 얘를 0으로 만들고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서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1,1이 이 그래프의 점근선입니다. 점근선이란 곡선이 한없이 가까이 가는, 만나는 건 아니야. 우리 반비례식에서 x축, y축에 절대 만나는 건 아니죠. 점점 가까이 간다. 근선, 점근선. 점점 가까이 가는 직선입니다. 누가? 곡선이 점차 가까이 가는 직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걸 0으로 만들어주는 x의 값 0,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 0이죠. 0,0이 점근선이야. 곡선이 한없이 가까이 가는 직선. 그게 누구냐면 x축, y축이에요. 여기서는. 근데 여기서는 얘를 0으로 만들고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1,1 점근선을 중심으로 얘가 매끄러운 쌍곡선 똑같습니다. 얘가 양수적 1, 3 보면 점근선을 기준으로 1, 3 얘가 음수였다면 점근선을 기준으로 2, 4, 3 보면 다 배웠어요. 이게 끝이야. 전혀 쫄 게 없는데 진짜 귀찮아요. 자, 지금부터 이제 귀찮은 걸 좀 할게요. 자, 유리식의 성질은 얘들아 분모 분자에서 약분 칠 게 있으면 약분하셔야 돼. 약분할 때의 특징은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먼저 하신 다음에 분모 분자에 똑같은 인수끼리 약분을 치셔야 해요. 자, 그 다음에 사칙 연산. 자, 통분하셔야죠. 왜냐면 분수식이거든요. 분수식이어서 분수는 무조건 통분을 해야 두 개의 식을 더하거나 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약분할 거 약분하시고 뭐 이렇게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는 거 다 똑같아요. 자, 그냥 귀찮다.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거 통분하셔야 돼서 이거 양쪽 곱해줘. 이거 이쪽으로 곱해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얘네들 분모가 똑같아졌으니까 분자끼리 이제 더하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게 끝난 겁니다. 이게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위아래 분모 분자 약분할 게 없으면 끝난 거예요. 약분할 게 없으면 끝난 거예요.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이거 나누기는요. 곱하기 역수 하시는 거죠. 똑같습니다. 곱하기 역수 쳐가지고 약분할 거 약분하고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서 더 이상 분모 분자 약분하게 할 게 없으면 끝난 거야. 괜찮죠? 자, 그 다음에 특수한 형태의 유리식의 계산이라고 나오지만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것만 하시면 되거든요. 뭐 하는 걸 하시면 되냐?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랑 같거나 크면 나누기 해주셔야 돼요. 분자 나누기, 분모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분자의 차수가 같거나 큰지 꼭 확인하시는 거야. 이거 지금 어디랑 똑같냐면 그 미적분 원 있죠. 미적분 원에 1, 2단원 함수의 극한 나오거든요. 그 단원이에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내용 똑같아요. 그래서 학생 극한이라는 단원에 똑같이 나올 겁니다. 자, 다만 거긴 그래프까지 다 그리셔야지. 자, 유리식이 4개 이상인 경우야? 그럼 뭐 해야 돼? 2개씩 적당히 묶어서 약분할 거 하고 통분할 거 통분해서 약분할 거 약분한다. 뭐 이런 거 일단 문제로 볼게. 이걸 우리가 단위 분수라고 부르죠. 부분 분수, 부분 분수, 부분 분수라고 부르죠. 우리 부분 분수라는 게 뭐였냐면 1 곱하기 2 이거 분의 1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 거였냐면 2 마이너스 1분의 1, 1분의 1 빼기 2분의 1로 계산하는 거였어. 이게 뭐냐면 용어를 왜 이렇게 다 까먹었니? 나 고등을 안 하니까 자꾸 까먹는다. 이게 전개고요. 이게 이항 정리예요. 이항 정리라는 건 예를 들어 인수분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얘는 인수분해처럼 묶은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전개 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부분 분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분 분수 형태가 이렇게 나오면 알아채실 수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2개의 식이 이렇게 곱해진 거 분의 1의 단위 분수처럼 이렇게 나와주면 뒤에 있는 거에서 앞에 거 뺀 거 분의 1에다가 앞에 거에서 뒤에 이거는 외워주셔야 돼요. 이 식 3개짜리도 있어요. 3개짜리는 대수에서 나올 거예요. 자, 분모 또는 분자가 분수인 경우 이렇게 나오죠? 이거 번분수라는 거 혹시 기억하시죠? 안에 거 곱한 게 분모로 가야 되고 밖에 거 곱한 게 분자로 가야 되고 그치? 초등 때 배우셨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이거 좀 해볼게요. 자, 이거 비례식 쉽죠? 자, 봐봐. 얘들아, 이거 우리 비례식에서 있잖아. 봐라. 얘를 뭐라고 놔도 돼? 그냥 3K요. 이거요. 4K요. 이거요. 5K라고 놓는데 뭐를 X를 3K요. Y를 4K요. Z를 5K라고 두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 얘들아 생각해봐. 1대 2대 3이야. 이 B가 이 B랑 똑같다는 건 다 같이 2를 곱해서 만든 애가 D거든. 다 같이 2를 곱해서 다 같이 3을 곱해서 만든 애가 다 같이 3을 곱해서 만든 게 이렇게 해서 일정한 B가 성립하거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자 내가 2분의 1은 같다. 4분의 2와 같고 6분의 3과 같아. 그래서 얘네들은 모두 같은 K야. 이렇게 했을 때 1 대신에 나는 2K라고 써도 돼. 2 대신에 나는 4K라고 써도 돼. 3 대신에 6K라고 써도 돼. 이런 원리가 있어요.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드는 원리야. 그런 거 필요 없고 이거는 이거 K라고 바꿔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원리거든요. 자, 내가 어차피 2분의 1, 4분의 2, 6분의 3은 2분의 1로 똑같아요. 왜 다 같이 2를 곱했죠? 자, 다 같이 3분의 1, 6분의 2는 9분의 3이죠. 다 같이 3분의 1이라고. 그러면 얘를 말할 때 3K, 6K, 9K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야. 괜찮아? 그냥 이거 하나도 필요 없고 지금 이 원리야. C분의 A가 D분의 B랑 같아서 누구야? K라고 나. 그럼 A를 누구라 그래? BK라 그래. C를 뭐라 그래? DK라고. 당연한 거 아니니? 자, D분의 A, 2분의 B, F분의 C가 똑같아. 그걸 K라고 놨을 때 A를 대신 DK라고, B를 EK라고, C를 FK라고 놓으면 되지. 초등 때도 이런 거 했었거든요. 자, 근데 이제 밑에 거 하나는 좀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x의 값에다 3k, 모든 y의 값에 4k, 모든 z 값에 5k를 집어넣고 계산하게요. 이건 인수분해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3k, 4k, 5k를 집어넣고 분모, 분자를 약분할 거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얘들아 그래서 어떻게 풀라는 거냐면 k라고 나와. 그러면 여기서 x 더하기 y가 뭐가 되는 거야? 12k가 되는 거고 y 더하기 z가 뭐가 되는 거야? 13k가 되는 거야. 자, z 더하기 x가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5k가 되는 거야. 이걸 다 더했을 때 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되어지면서 여기가 20, 30k가 되어진다. 자, 이거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5k가 되어진다. x 더하기 y가 12k이면 z가 그럼 뭐야? 얘가 12k야? z는 3k이지. 자, y는요. x 더하기 z는 이게 5k이거든. 그래서 y는 뭐야? 10k이지. 자, x는 그럼 뭘까? y 더하기 z가 13k라서 얘가 2k이지. 그죠? 자, 이렇게 놓고 이걸 다 같이 더해가지고 2로 나누신 거에서 이거에서 이거 뺀 거. 나머지 거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리고 x, y, z를 따가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밑에 거 좀 풀어보세요.
자, 아직 못하신 분 손. 자, 같이 풀고 싶다. 자, 같이 풀고 싶으신 거 없으면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진짜 이제부터 귀찮음의 연속입니다.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보실 건 분모에 숫자만 있냐 아니면 이제 그 분모에 문자, 그러니까 숫자만 있냐 문자도 있냐예요. 근데 다만 기준은 기약 분수로 고친 상태에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약분칠 거 치고도 분모에 이게 있으면 다항식이 아닌 다항식은 분모에 숫자만 있는 거. 숫자만 있는 거니까 여기서는 뭘까? 여기서 디귿 있죠? 여기서 리을 있죠? 이런 것들. 자, 근데 이제 분모의 기약 분수로 고친 상태에서 인수분해 해가지고 약분 칠 거 약분 쳤는데도 불구하고 분모에 문자가 있다 이러면 분수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역 니은 비읍이 되겠죠. 나 좀 제대로 봤냐? 하나 둘 미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분모에 문자가 있는 거 확인하시고 기약 분수로 고치는 상태에서도 이거 보시면 돼요. 자, 90번 좀 볼게요. 유리식을 통분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진짜 귀찮다고 말했죠. 자, 일단 얘가 x-3분의 1이지. 얘가 x-3이야. 통분하려면 뭐 해야 돼? x-3이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두 유리식을 통분하시고 이거 분의 얘는 x가 돼야겠고 얘는 x-3분의 1로 그대로 있으시면 돼요. 그죠? 자, 얘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이거 x 플러스 3, x 플러스 1이야. 얘는요, 분모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야. 자, 그럼 여기다가는 뭘 곱해줘야 돼? x 플러스 3을 곱해줘야 되고, 지금 여기서 x 제곱 마이너스 1, x 플러스 3이요. 자, 여기다가는 뭘 곱해줘야 되고,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을 곱해줘야 되죠. 그러면 x 플러스 3,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되세요? 이렇게 통분하시는 거예요. 귀찮죠? 이거 뭐 전개 쳐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 그것까지는 하지 맙시다. 자, 그냥 니네가 알고 있는 통분이에요. 자, 91번에 보시면 그래서 약분 7번 하셔야 됩니다. 자, 유리식을 약분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임수분해할 건 하셔야 돼. 자, 임수분해할 건 하셔야 돼. 자, x-2, x-3 그 다음에 x 6, 22, 4, 32 x 마이너스 3 자, 약분 칠 거 안 하시면 큰일 나요. x 마이너스 2, x 이게 끝난 거. 약분할 게 더 이상 없을 때. 자, 그래서 밑에 것까지 그냥 풀어보세요. 귀찮은 거예요. 그냥 귀찮은 거. 다른 거 할 건 없어요. 귀찮은 거예요. 정말 뭘 한 게 없는데 얘들아, 이게 지금 7분밖에 안 남아서 내가 얘기하는데 자, 252쪽까지는 좀 풀어갖고 오실게요. 자, 이거 252쪽까지는 풀어갖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유리함수, 오늘 라이트쌤도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함수 이거 푼 데까지 못했네.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유리함수까지 일단 끝내보고 라이트쌤까지 질문 좀 다 끝내고 무리함수 나갈게요. 그래도 그냥 라이트쌤까지는 좀 해야죠. 하고 나가는 게 맞지. 다 못하더라도. 252쪽까지 숙제로 해갖고 오시겠습니다. 개념원리 244 244 252
그리고 숙제는 거기다 써놓을게요.